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종목입니다. 카카오 종목이고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분기부터 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카카오 종목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55억 원 그리고 148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38.8%가량 하회할 전망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은 1,782억 원으로 비수기의 전분기 대비 2%가량 하락을 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2%의 고성장세를 보이겠습니다. 알림톡과 플러스 친구 등 카카오 플랫폼 광고가 꾸준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게임 매출은 940억 원가량으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신작 출시의 지연과 기존 게임 매출 하락 영향이나 프린세스 커넥트 출시 흥행 효과에 2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뮤직은 경쟁 심화에도 작년 4분기 유료 가입자가 유지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4분기 인센티브 제거에도 높아진 인력 베이스에 인건비는 1,516억 원가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카카오 뱅크 및 페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 그리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시행 등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2분기에 카카오톡 내 신규 광고 상품 출시와 알림톡의 금융기관 및 전자고지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광고 매출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뮤직 부문의 경쟁 심화에 가입자 이탈 및 점유율 감소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 12만 6천 원으로 기존 대비 4.5%가량 하향됐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총 가치를 비바 리퍼블리카에 최근 가치로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뮤직 부문의 경쟁 심화에 따라 해당 부문의 가치를 2.1조 원으로 기존 대비 20%가량 하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신규 광고 상품의 출시와 그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는 2분기 말 이후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현재가 한번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가 있고요. 0.49%가량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반건설과 스마트홈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한 카카오 종목입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0만 3,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네이버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네이버의 편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 종목 관련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5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939억 원으로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의 매출액은 6,607억 원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이뤄갈 것으로 추정되고요. 라인 또한 5,787억 원의 성장을 이어가는 등 매출액은 기존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3월 중 라인페이의 20% 페이백 이벤트 등 라인을 중심으로 한 비용 증가가 이뤄짐에 따라 1분기 영업비용이 1.33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당사의 기존 추정치를 약 191억 원가량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까지도 비용 증가에 따른 네이버의 실적 악화가 지속된다고 하는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많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는 우려감보다는 투자 기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수준까지 판단된다고 판단해 줬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그동안 구조적으로 증가해왔던 인건비 증가율의 둔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케팅비도 2019년에 크게 집행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자를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릴 경우에 반대로 2020년부터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2020년부터는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 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뱅크 등의 신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라인은 2019년 중에 일본을 포함한 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은행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2020년부터는 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본사 또한 네이버 페이와 브이라이브 그리고 네이버 웹툰 등 고성장이 나오는 주요 사업부를 컴퍼니 인 컴퍼니 형태로 분사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생성 및 수익 창출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줬습니다. 네, 네이버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현재가 보게 되면 내림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0.42%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전일과 가격 변동 없습니다. 11만 9,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네이버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대원미디어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카카오 페이지가 더해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네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원미디어 종목입니다. 대원미디어는 국내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을 그동안 선도해 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판매 그리고 캐릭터 라이센싱 및 유통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과 닌텐도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왔습니다. 2018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6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콘텐츠가 8%, 그리고 유통이 57%, 방송이 13%, 출판이 22% 등입니다. 외형 면에서 닌텐도 스위치와 관련된 유통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17년 말에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는 2018년 말까지 누적으로 본체 21만 대와 게임 타이틀 50만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계절적 성수기인 연말 시즌을 맞이해 2018년 4분기에 슈퍼마리오 파티와 포켓몬스터 레츠고 등 대작 게임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2018년 닌텐도 유통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2%가량이나 증가한 854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9년은 닌텐도 스위치 본체의 한국어 대응이 시작되고 지속적인 대작 게임의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기메이션 조이드 와일드의 캐릭터 완구는 2019년 총 11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원미디어의 만화 출판인 자회사 대원CI는 카카오 페이지와의 전략적 제휴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대원CI는 슬램덩크와 아기와나 그리고 포켓몬스터 등을 출판한 국내 최대의 만화 출판 기업인데요. 2018년 대원CI의 카카오 페이지향 매출액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대원CI의 콘텐츠들이 향후 카카오 페이지의 플랫폼을 통해 웹과 모바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출판 부문의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대원미디어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원미디어 현재가 보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74%가량 올라와 주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500원의 현재가 시연하고 있는 대원미디어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함께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아시아나항공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현재 상한가에 여전히 진입을 해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 흐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7,28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매각 결정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금호 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모두에게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키스트입니다. 지난 12일 컴백한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서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키스트 보게 되면 18.94%가량 올라와주면서 오늘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0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키스트입니다. 키스트는 일본 자회사인 디지털 어드벤처가 방탄소년단과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 맺으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이달 12일 새 앨범 공개와 동시에 세계 아이튠스 차트를 석권 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같은 날 공개한 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뮤직비디오가 37시간 만에 조회수 1억 건 넘기면서 세계 최단 신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퍼포머로 참여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종목입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받는다는 소식이 오늘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양식품입니다.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 주가 하락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74,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검찰이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일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에 전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사 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파인텍입니다. 파인텍이 미국 업체와 터치 센서 관련 사업 협력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세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파인텍 주가 보게 되면 3%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8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인텍은 미국 네오노드와 사업 협력 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회사는 네오노드의 제트포스 기술과 관련해 시스템 통합 제품 및 향후에 제트포스 센서 모듈 관련 제품을 제작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오노드는 광학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용 모선 컨트롤러와 광학 터치 등을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또 네오노드는 특허 기술 제트포스 에어를 기반으로 일반 모니터에 광학 센서 모듈을 장착해 터치 스크린으로 바꿀 수 있는 일반 센서 모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영호 DSP입니다. 영호 DSP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3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3.65% 규모입니다. 네, 이어서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515억 원을 기록해 전년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다고 공시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트론 시스템즈입니다. 하이트론 시스템즈는 시설자금 15억 원, 운영자금 35억 원을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사채의 표면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0% 그리고 2.0%고 만기일은 2024년 4월 19일입니다. 네, 이어서 세아 베스트리입니다. 세아 베스트리는 군산 공장에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생산 재개 분야의 매출액은 16억 6,818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0.89% 규모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영호 DSP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12.7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45원 오른 1,2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146원 오른 634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트론입니다. 75원 떨어졌고요. 1.98%로 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7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아 베스트리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고요. 29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발행 보통 주식 약 6억 6천만 주를 아시아나항공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 건은 한국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 주식을 채권단을 위한 후순위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네, 이어서 코엘패션 보겠습니다. 코엘패션은 PVH 코리아 유한회사와 케빈 클라인 언더웨어 사업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달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로 2년입니다. 또 최소 구매 금액은 올해 약 12억 원이고 내년은 약 25억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HDC 살펴보겠습니다. HDC는 최대 주주인 HDC 아이콘트롤스의 주식 약 476만 주를 488억 원가량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2.3% 규모이고 취득 후 지분율은 28.95%입니다. HDC는 취득 목적에 대해서 지주 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와 또 HDC 아이콘트롤스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에너지의 부생발전 사업 부문을 위해 물적 분할에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9월 1일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호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장보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3,450원 오른 15,1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엘패션입니다. 0.7%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7,1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DC입니다. 1.07% 상승했고요. 1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입니다. 0.37%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6만 8천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실적이 부진함에도 주가는 오르고 있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완화 등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의 펀더멘털과 주가에서 모두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거품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적 개선 없이 주가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 주가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1분기 실적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4월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높은 철강과 은행, 자동차 업종들은 대부분 1분기의 실적이 플러스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호텔과 레저, 소프트웨어도 1분기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 예상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42% 상승했습니다. 9.43포인트 올랐고요. 2242.8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파란불로 장 마쳤는데요. 0.14% 떨어졌고요. 766.75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등락이 달리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장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오늘로써 11거래일째 연속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463억 원, 외국인이 1,807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기관이 2,213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129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기관도 그 뒤를 이어서 87억 원 매도세 시연을 했습니다. 이어서 개인만이 홀로 320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404계약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270계약 그리고 424계약 동반 매도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주들은요 대부분 다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네, 먼저 아시아나항공 1,680원 오르며 7,280원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한익스프레스가 1,670원 올랐습니다. 7,240원에 경인전자가 이어서 1,350원 오른 44,9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에어부산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090원 올랐고요. 9,070원에 장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하나케미컬 주도 4,650원 올랐습니다. 15,900원에 상한가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 IDT와 금호산업도 각각 23,100원, 15,100원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삼양통상이 6,200원 떨어졌고요. 9% 초반의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61,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유니캠은 5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장 마쳤네요. 180원 떨어진 8.07%의 약세 시연했습니다. 2,05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S&T 모티브입니다. 43,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7%대 초반의 급락세 시연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키스트가 1,020원 올랐네요. 4,425원에 장 마쳤고요.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이나그레이트도 146원 올랐습니다. 634원의 상한가 기록했고요.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 400억 원 보유에 오늘 급등세 시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99원 오른 865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MSC가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9.53%의 약세 시연했고요. 720원 떨어진 6,83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한프입니다. 8.79%의 낙폭 시연했고요. 1,81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리버리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8.62%의 낙폭 시연했습니다. 5,500원 떨어진 58,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되면 운수창고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3.49%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들어왔고요.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늘 증시 전체의 흐름을 흔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한익스프레스도 강세였고요. 에어부산도 강세였습니다. 동방 종목은 11%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왔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증권업종 또한 강세였습니다. 2.34%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하나하나 한번 보게 되면 유안타증권이 7%가 넘게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강세였습니다. 6.12%가량 올라가면서 6%대 초반의 강세 흐름을 시연했던 유진투자증권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이목재 업종 또한 2%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들어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깨끗한 나라가 10%가 넘게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왔고요. 27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8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대양 제지 보게 되면 7%가 넘게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태림포장 인수 시에 골판지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준 종목입니다. 91,9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신대양 제지였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품업종 보게 되면 0.93%가량 하락을 하면서 1%대 조금 못 미치는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3일제약 먼저 보게 되면 5%대 낙폭을 보여줬고요. 5.25%가량 하락을 하면서 1,95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 35,2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2.63%가량 하락을 하면서 2%대 중반의 낙폭까지 시현했습니다. 5,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0만 3,50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운수장비 업종 보게 되면 0.79%가량 하락을 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코 보게 되면 3.67%가량 하락을 하면서 28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735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KR 모터스 보겠습니다. 3.63%가량 하락했고요. 19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505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이 3.33%가량 올라와주면서 홀로 3%가 넘는 강세 흐름까지 시현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게 되면 큐캐피탈이 상한가 들어와주면서 장 마감 주였고요. 유비코스홀딩스가 11%대 상승폭 장 막판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다음 종이목재 업종 보겠습니다. 2%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오락문화 업종 또한 2.21% 올라와주면서 종이목재와 똑같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들이 1%가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낙폭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정보기기 업종도 약세였습니다. 1.1%가량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주가 1.09%가량 빠지면서 1%를 넘는 낙폭까지 시현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